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3세, 40년 넘게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지방병원과 지역보건소를 오가며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온 의사 이정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르신들 중 정말 건강하게 사는 분들에게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 안 의지하고 스스로 몸을 지켜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 증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쓰러지듯 건강을 잃는 분들도 한 달에 수십 명씩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다른 문제 없었는데요. 그냥 예전처럼 살았을 뿐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예전처럼 살던 방식에 있었습니다. 운동 안 하고 밥 아무렇게나 먹고 속상한 일 있으면 그냥 삼키고 사는 습관. 그 습관이 몸을 천천히 무너뜨린 겁니다. 이번 달에도 그 습관 때문에 평생 드시던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늘어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걷지 않아서 다리 근육이 빠졌고 결국 넘어져서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몸을 살리는 건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라는 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반드시 지켜야 할 단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병원 갈 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을 지켜낼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당신처럼 걱정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왜 이 3가지를 지켜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본 날이 당신 건강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병원 대기실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줄 서 있는 분들, 다들 입 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 되면 어쩔 수 없지요. 사는 게 병이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도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70이 넘었는데도 약 한 알 안 드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병원 한 번 안 가고 기력 넘치게 살아가는 분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약을 5가지나 챙기면서도 계속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딱 3가지 습관만 지키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병원에 돈 쓰기 전에 습관부터 바꿨어. 그 말이 맞습니다. 병원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습관이 없는 삶입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생활이 그대로면 몸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처방전에서가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위해 지켜온 습관, 딱 한 가지라도 있나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몇 주는 조심하지만 곧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습관은 기억이 아니라 반복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렵고 복잡한 건강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 3가지입니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지키지 않는 3가지. 그 3가지만 바꾸면 병원 출입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건 약 봉투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루틴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3가지 습관은 당신의 남은 1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건강식품보다, 그 어떤 수술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 습관, 매일 10분만 움직이기. 그게 어떻게 당뇨, 혈압, 무릎 통증까지 잡아주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진료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 힘이 없어. 화장실도 무섭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걷지 못하면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걷지 않기 시작하면 병원과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이 높아지고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장기가 늙는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엔 앉아 있는 시간이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 10분이면 됩니다. 매일 10분만 걷는 습관, 그게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하루에 1만 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천 보라도 매일 걷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만 있다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몸은 회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일 10분을 움직이면 혈관이 뚫리고 관절이 살아납니다. 심지어 뇌까지 더 선명하게 깨어납니다. 걷기라는 건 운동이 아니라 생명 유지 활동입니다. 운동장에서 걸을 필요 없습니다. 집 안에서 복도 왕복만 해도 충분합니다. 계단이 없다면 방 안에서 의자 하나 두고 앞뒤로만 움직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했느냐입니다. 걷는 습관은 한 번의 많이가 아니라 매일 조금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분 걷는 게 약값보다 싸고 병원보다 고맙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83세인데도 시장까지 혼자 걸어 다니십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는 만큼 살아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10분 움직이셨나요? 지금부터 매일 하루 10분 걷기를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걷는 시간은 하루 중 언제든 괜찮습니다. 아침 식사 후, 창문 열고 10분, 저녁 먹고 뉴스 보기 전 10분, 자신에게 가장 쉬운 시간을 하나만 정해서 꾸준히 걸으세요. 걷기만 지켜도 병원 갈 일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습관은 무엇을 먼저 먹느냐입니다. 세 번째보다 먼저 두 번째 습관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밥보다 먼저 먹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습관은 건강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먹었어요. 남들 먹는 대로 먹었는데요. 하지만 그 평범한 식사가 문제를 만듭니다. 같은 반찬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혈압이 오르고 어떤 사람은 당이 떨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순서입니다. 나이 들수록 밥보다 먼저 챙겨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물, 단백질, 식이섬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입에 넣느냐, 밥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 식후 혈당이 30 이상 차이 납니다. 위장이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밥부터 먹으면 당이 급격히 오르고 몸은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물, 단백질, 채소부터 먹으면 소화가 천천히 시작되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76세 어르신 한 분은 이 식사 순서만 바꿨습니다. 밥은 그대로 드시고 계란과 나물부터 먼저 드셨어요.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110에서 90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약을 늘려도 떨어지지 않던 수치였습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근육이 보호되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지방과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물은 식전에 반 컵, 입을 적시는 정도만 드시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묽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뭘 먹느냐보다 무엇부터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순서가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젊을 땐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느껴지지만 70세 이후부터는 식사 순서 하나가 다음날 컨디션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식탁에 앉으면 밥부터 먹지 말고 계란 한 입,
채소 한 젓가락 먼저 드셔보세요. 몸이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당뇨, 고혈압, 피로감 모두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잘 먹었다면 이제 마음을 다스릴 차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말로 푸는 감정 정리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감정이 병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회복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수치를 고칠 수는 있어도 마음을 고치는 약은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몸이 아니라 마음 속에 쌓인 염증입니다. 후회, 분노, 억울함. 이 감정들이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당뇨보다 무서운 건 속으로 꾹꾹 누른 말입니다. 고혈압보다 무서운 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상함입니다. 마음에 쌓인 감정은 몸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병이란 이름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꼭 매일 정리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하루에 단 3분, 혼자 중얼거리기, 그리고 감사 일기 한 줄. 이 두 가지만으로 생각이 정리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혼잣말은 들리게 말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듯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괜찮았다. 그래. 잘 견뎠다.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이게 마음의 응급처치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일기입니다. 종이 한 장에 그날 고마웠던 일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아침 햇살이 좋았다. 아들이 전화했다. 반찬이 맛있었다. 이런 작고 평범한 말들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감사 일기를 2주만 쓴 사람은 수면 질과 면역력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나왔습니다. 말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듯 마음이 아플 땐 이렇게 말로 풀어야 합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몸 안에서 병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혼잣말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누워 있기 전, 불을 끄기 전, 딱 3분만 혼자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 고생 많았어.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그 말이 당신의 내일을 정말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습관을 모두 들었습니다. 하루 10분 걷기, 밥보다 먼저 먹는 세 가지, 그리고 3분 혼잣말과 감사 일기. 이제 이 세 가지를 지킨 분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음 편에서 실제 변화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습관 하나가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습관을 실천한 세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은 76세 남성입니다. 20년 넘게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어지럽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시작한 건 딱 세 가지였습니다. 하루 10분 걷기, 식사 전에 계란 한 입, 그리고 자기 전 혼잣말. 내 몸은 회복될 수 있다. 매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줄여도 괜찮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약 없이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은 81세 여성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관절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시작한 10분 걷기,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숨 고르기와 감사 일기.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사를 끊었고 지하철 타고 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무겁지 않은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어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마지막 어르신은 87세 여성입니다. 자녀는 외국에 있고
혼자 사십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컸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인사하셨습니다. 잘 지냈어? 오늘도 해보자. 계란 하나, 두부 반모, 된장국 반 그릇. 아침 식사도 꾸준히 챙기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걷고, 혼자 요리하고, 혼자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아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크게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큰 운동도, 비싼 음식도, 특별한 약도 없었습니다. 단 세 가지를 매일 실천했습니다. 걷고, 식사 순서를 지키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몸이 달라졌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병보다 더 강력한 예방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하루의 선택이 10년 뒤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다음 마지막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쉽게 습관으로 만드는지 알려드립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한 루틴 정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습관은 기억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 스며들게 해야 지속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습관을 하루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침입니다. 눈을 뜨면 몸을 일으키기 전에 이 말부터 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지켜보자. 혼잣말은 마음을 가볍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딱 10번만. 그게 오늘의 첫 번째 운동입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밥보다 먼저 단백질, 채소, 물 순서로 드셔보세요. 계란 반 개, 나물 한 젓가락, 물 반 컵. 작은 변화지만 이게 몸에 남는 에너지를 다르게 만듭니다. 점심엔 천천히라도 산책을 나가보세요. 집안을 한 바퀴 돌아도 괜찮습니다. 움직인 몸은 밤에 편안한 잠을 만들어줍니다. 저녁이 되면 감사한 일을 한 줄만 써보세요. 전화가 와서 반가웠다. 밥이 맛있었다.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강력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못 지키는 날이 와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모든 습관은 끊기는 게 아니라 흐름을 다시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 못 걸었다면 내일 2번 걸어도 되고, 식사 순서를 까먹었다면 저녁부터 다시 해도 됩니다. 몸은 기억보다 반복에 반응합니다. 완벽하게 지키려 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이어가면 됩니다. 체크리스트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를 살면서 이 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움직였는가? 밥을 어떻게 먹었는가? 내 마음에게 말을 건넸는가? 이 세 가지만 매일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삶이 달라집니다. 건강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매일 조금씩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힘은 10년 뒤 당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첫 한 걸음이 당신의 10년을 지켜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계속 걸어주세요.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킨 어르신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병원에서 꺼내줄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자녀는 걱정해줄 수는 있어도 대신 살아주진 못합니다. 의사는 치료해줄 수는 있어도 당신 대신 실천해주진 못합니다. 내 몸은 내가 돌봐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에 자주 깨고, 밥 먹고도 피곤하다면 그건 병이 아니라 습관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도 그냥 넘기면 나중엔 병원에서 왜 그때 안 고치셨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이 제일 아픕니다. 정말 늦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걷고 순서를 바꾸고 감정을 정리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예전보다 덜 아프다. 생각보다 잘 걷는다. 이제는 무섭지 않다.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몸을 아끼는 사람으로 살아보세요. 이제는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당신 자신이길 바랍니다. 함께 걸어온 이 40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앞으로의 10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